이번 주 프리미어리그는 28라운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리그 경기 빅6 팀의 결과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대1 넉넉한 승리에 성공을 했고, 첼시는 에버튼과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강등권 팀인 소튼을 상대로 원정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승점을 3점 획득에 성공하지 못했고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팬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졸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MOTW는 이 경기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에릭 다이어 선수인데요. 두 해설위원에게 일단 소튼과의 경기에서 다이어 선수의 경기력, 경기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실점의 빌미가 되었죠. 첫 번째 실점도 사실 왼쪽 측면 뒷공간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 됐던 상황인데 중앙으로의 커버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다이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 중앙을 확실하게 커버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 쪽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왼쪽 측면 뒷공간이 뚫린 상황에 대해서 다이어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또 몸을 굳이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라인까지 결과적으로 깨져버렸어요. 결국은 중앙에서의 실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고요. 두 번째 실점 장면은 특히 충격적이었죠. 본인 앞에 있던 월콧을 막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크로스가 날아올 때 월콧을 내버려 두고 바로 그냥 골대 쪽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아마 순간적으로 로메로에게 마크를 넘기려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상황에서 동료에게 마크를 넘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그리고 월콧에게 실점을 했던 두 번째 실점도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골이나 실점했던 장면에서 다이어 선수만의 온전한 실수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공수라인 간격 조절이 아주 힘듭니다. 이 토트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좀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격진은 좀 지나치게 역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비와 이 미드필더 라인은 여기서 이제 라인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분리돼서 좀 따라 노는 느낌이 많이 들죠. 뭐 추가적으로 토트넘이 이제 백스리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사실 다이어도 잠깐 좋아졌었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지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백스리의 이 중앙 이 수비수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수비 숫자가 늘어나고 기존의 다이어가 했었던 역할에 저는 조금의 분배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토트넘은 수비 숫자가 늘어난 것과는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로메로는 여전히 롤 쪽으로 과부하에 걸려 있고, 다이어는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미스가 잦다 보니까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저는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벤탄쿠르라는 좋은 자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고 나서 과연 현 토트넘의 중원의 자리를 잡고 좀 유기적으로 패스 무브를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큰 부재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뭐 페리시치와 포로 같은 공격적인 이 사이드백을 운영을 함과 동시에 이들이 전진했을 때 결국 이것도 저는 라인 간격 유지와 좀 귀결된다고 보는데, 이들이 전진을 했을 때 그 수비 배후 공간에 대한 커버가 지금 과연 토트넘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한두 가지는 아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베르통안과 토비 알데르베르트가 있었을 때 에릭 다이어 선수가 바로 그 윗선 3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리그 수익급의 활약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신체 능력 저하가 좀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장기 부상의 여파가 좀 크다고 봐야죠. 원래도 다이어가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아예 느린 선수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장기 부상의 여파 때문에 더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느린 발의 단점이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1대1 상황에서 쉽게 뚫리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드라지는 상황이 좀 노출이 되고요. 무엇보다 신체 능력도 신체 능력인데 저는 판단에 있어서도 사실 다이어 선수의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클리어링을 할 때, 볼을 처리할 때 수비수의 덕목 중 하나는 그 클리어링을 최대한 우리의 공격 상황으로 이어지게끔 동료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것.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최대한 멀리 보내서 상대가 가까운 지점에서, 골대와 가까운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다이어 선수는 기술적인 문제와 판단적인 문제가 모두 곁들여진 탓에 볼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이어 선수에 의해서 세컨볼을 상대한테 내주고 그러면서 역습을 맞는 경우들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무엇보다 다이어 선수가 느린 발도 느린 발이지만 기본적인 위치 선정에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로메로가 이제 너무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많이 받게 되는 문제도 저는 일정 부분 다이어의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사실 김영일 코치와 함께 했었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선수는 남을 신경 쓰다가 자기 롤을 수행 못하는 좀 전형적인 전 대표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경기 중에도 옵사이드 관련해서 어필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라인을 순간적으로 부수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라인을 부순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결국 라인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동료 선수에게 지시를 하다가 본인의 마크맨을 놓치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이어의 단점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선수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환경에서 멘탈이 좋은 선수인가? 사실 경기 중에도 기복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는 상황이 하나 나왔을 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현 토트넘 수비진의 리더격으로 다이어라는 선수를 믿고 가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이건 역시도 저는 보드진 그리고 콘테 감독 역시도 의문을 좀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다이어에게 롤이 좀 과도하게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이어가 아닌 어떤 다른 좋은 선수가 와도 그 위치에서 토트넘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다이어의 문제와 별개로 분명 팀 전체적인 체질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황덕현 해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역시 미드필더 쪽의 문제는 다이어 선수와 연관된 문제라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토트넘은 매끄럽게 후방 빌드업을 펼칠 만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팀이다. 근데 미드필더들의 보강 그리고 윙백의 뒷공간에 대한 전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강, 앞서 황덕현 해설이 얘기했던 선수단의 전체적인 간격에 대한 보강은 분명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의 문제점까지 논외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팀적인 문제와 별개로 다이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비진의 균형이 깨진다든지 동료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번에 사우스햄튼전의 실점들처럼 아예 그냥 본인이 직접 빌미가 되어서 분위기를 깨트리고 실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토트넘의 흐름을 좀 얘기하자면 공격진이 몇 골을 넣건 수비진이 계속 뚫리고 자체적인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격진에 몇 골을 넣느냐 경기를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더 이상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 역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포체티노 감독부터 지금의 콘테까지 토트넘을 맡은 감독들은 다이어를 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토트넘은 좀 다이어를 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해당 포지션에 대한 영입에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가 빠졌을 때 나왔었던 선수도 우리가 좀 되짚어보죠. 탄강가, 다빈손 산체스. 사실 다이어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기는커녕 이 선수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던 케이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독들이 선택하는 것 물론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그리고 뭐 토트넘 허스퍼 관련 다큐에서 나왔지만 그런 뭐 전체적인 리딩 능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감독들이 좋게 봤을 이유도 있지만 최악보다는 차악을 전 택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결국에는 쓸 수 있는 선수풀은 한정적인데 구단의 영입 스탠스는 미온적이고 이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그렇다고 해서 있었는가? 사실 로메로 정도를 생각하면 저는 수익급 자원이 온 기억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이 선수 자체가 잉글랜드 국적이고 잉글랜드 대표팀이지만 스포팅 뉴스 출신이라서 홈그로운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이 포지션에 왜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그동안 영입에 있어서 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는지 사실 저는 복합적인 문제가 좀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이어 선수가 또 이제 월드컵에 발탁이 돼서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역시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멀티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혹시 상대가 피지컬적으로 아니면 높이적으로 대응해 올 것에 대비해서 사이즈적으로 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앞서 언급했던 차선책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 최대한 가장 익숙한 선택지를 내리는 것,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다이어가 사이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멀티 포지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등등의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 선수가 발탁은 됐지만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독의 선택 이유는 있었고 저는 그게 익숙함에서 기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적인 이유가 좀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MOTW로 다루면서 늘 활약이 좋았던 선수를 다뤄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쉬운 선수를 다뤄봤고요. 이번 주 MOTW의 주제는 바로 에릭 다이어 선수였습니다.